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논문은 뉴럴립스 작년에 발표된 지오데식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for efficient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자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그래프의 데이터 사이즈가 그래프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이를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인 GNN에서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을 하면서 학습을 잘 해야 된다는 챌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G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그 피겨처럼 아래 피겨를 예시로 보시면 이 왼쪽과 오른쪽은 둘 다 각 노드의 기준으로는 모두 다 똑같은 디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노드를 기준으로는 동일한 로티드 서브트리를 가지게 되지만 이렇게 전체를 보면 서브스트럭처는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두 개를 기존의 GNN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는데, 네, 그래서 이 점이 기존 GNN의 익스프레시브니스에서 리미테이션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그 제약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기존의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플레인 GNN이 아니라 하이오더 GNN입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에 조금 더 다양한 피처들을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이오더로 GNN을 학습하면 각 노드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미테이션을 극복할 수 있고, 또는 라벨링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서브그래프 커스터마이즈드 라벨이라는 것을 추가적인 노드 피처로 사용해서 이 아까의 그 다른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익스프레시브니스는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기존 방법들은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매우 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큰 그래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그것의 이름을 지오데식 GNN이라고 붙여서 GDGNN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GNN은 한 번 학습을 해서 하고, 그리고 그 shortest path information을 모델에다가 같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익스프레시브니스도 높이고, 그리고 GNN은 한 번만 돌리기 때문에 효율성도 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shortest path information을 어떤 식으로 넣냐면 그 딥러닝 학습할 때 지오데식 풀링 레이어라는 것을 논문에서 정의를 해서 이렇게 모델 학습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기존 배경 지식으로는 GNN의 기존의 학습 방식을 정리하면 그 GNN은 그래프 내에서 이제 연결된 노드들의 피처를 프로파게이션 하는 방식으로 메시지 패싱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어그리게이트 하는 식으로 정보들을 취합을 하는데, 이때 이 메시지에는 그래프의 스트럭처랑 노드의 피처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되면서 각 노드의 인베딩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그래서 각 노드의 관점에서는 그의 이웃들의 인베딩을 이렇게 합치면서 본인의 인베딩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K번째 레이어의 GNN 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이 M이 메시지 인베딩이 되고, 이제 각 노드 U의
이웃 노드로부터 이 메시지들을 다 받아서 이거를 컴바인 해가지고 본인의 이전 레이어의 값과 이렇게 다 컴바인해서 그거를 각 모든 이웃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트하는 방식으로 본인 메시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GNN이 학습이 되고, 그래서 제안하는 논문에서의 인투이션과 오버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문 제목에서처럼 지오대식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글로는 지름길의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shortest pass입니다. 두 노드 간의 shortest pass. 그래서 기존 플레인 GNN의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으로 기존 플레인 GNN의 경우에는 학습을 할 때 노드 임베딩이 그 컨디셔널 인포메이션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없이 임베딩이 학습된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맨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의 경우에는 이 모든 노드가 다 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존 플레인 GNN의 경우는 링크 AB랑 AC를 구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아까 그 기존 솔루션에서 라벨링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제 이 B랑 C는 A를 기준으로 컴퓨테이셔널 그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 이제 라벨을 B와 C로 표시를 하면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이피션시 측면에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D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링크 AB랑 AC를 이제 쇼티스트 패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V1B 그리고 AV2C 이렇게 쇼티스트 패스, 그러니까 패스 정보를 다 가지고 학습해서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CDGNN의 효율성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오데식 제너레이션과 GNN의 그 학습이 독립적으로 되게 돼서 GNN을 한 번만 실행해도 이제 GNN을 한 번만 실행하고 그리고 지오데식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D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한번. A가 원본 그래프인 거죠? D요? 예. A랑 A가 D. 원본인데 D가 어떤 근데 A랑 구조로 D 지금 변환된 건지를 설명 좀 주세요. 변환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랑 B 사이에 쇼티스트 패스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A랑 B 사이에는 지금 V1이나 거기에 붙어 있는 노드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피겨 D에서 네네. 그냥 이 D1처럼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음, 노드 B랑 C는 이런 쇼티스트 패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드 B와 노드 C는 그래프 상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B랑 C가 동일하게 노드 임베딩이 할당이 되는데 이 쇼티스트 패스 정보를 사용하면 A, B 사이에 노드 V1이 있고 B, C 사이에 V2가 있는 그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V1은 다른 노드 그룹들을 연결하는 그 패스가 있고 V2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쇼티스트 패스 정보를 사용하면 이 두 AB와 AC 링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쇼티스트 패스가 표현된 건 아니고 원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네. 음. 이렇게 이 생긴 쇼티스트 그래프를. 패스를 어떻게
뭐 리프레젠테이션 하는지 이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오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론을 오버롤 파이프라인을 정리를 하면 먼저 GNN 타겟 그래프가 있을 때 GNN을 사용해서 노드 임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1번. 그리고 이때 이제 제안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지오데식 제너레이션 방법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호리젠탈과 버티칼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각각 문제에 따라서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오데식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합쳐서 이 풀링 레이어에 넘겨가지고 태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호리젠탈과 버티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호리젠탈의 경우에는 각 이제 두 노드를 타겟으로, 이 빨간색 노드 U랑 V 두 노드가 타겟으로 할 때 하나의 쇼티스트 패스를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쇼티스트 패스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랜덤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그 패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롱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을 캡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U랑 V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전체 패스, 하나의 패스를 이 노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보면 빨간색이 있을 때 이렇게 4개, 5개 이거를 패스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버티컬 지오데식 같은 경우는 두 노드 마찬가지로 타겟 빨간색 두 노드가 있을 때 걔네 각각의 직접 연결된 이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호리젠탈의 경우에는 DFS, 그래프 탐색으로는 약간 DFS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버티컬은 이제 각각 직접 연결된 이웃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BFS 탐색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은 플레인 GNN에 비해서 서브 그래프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더 그 익스프레시브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을 보시면 이 타겟 노드 U랑 V에 대해서 각각 직접 연결된 이웃들의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오데식 풀링 레이어에서 아까 정의했던 각 그 지오데식 노드들을 사용을 해서 얘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이 아니라 이 방법의 장점은 GNN을 한 번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쇼티스패스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파워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GNN의 경우는 태스크를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노드 레벨은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분류를 하거나 각 노드를 분류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엣지 레벨은 링크 프레딕션처럼 그 엣지를 판별하는 작업, 그리고 그래프는 이제 전체 그래프에 대해서 뭔가 그래프를 분류한다든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3가지 태스크에 나눠서 태스크에 맞게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노드 레벨의 경우에는 타겟 노드 V에 대해서 그 V가 가지는 모든 이웃 노드들에 대해서 페어와이즈 지오드식을 사용해서 정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엣지는 그냥 아까 정의했던 그것을 그대로 페어와이즈 지오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레벨에서는 이 각 노드에 대한 그래프에 있는 각 노드들을 다 서머라이즈, 그냥 어떤 방식으로 다 합쳐서 이제 그래프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두 노드, 이게 링크고
얘가 노드 레벨 태스크, 그리고 마지막이 그래프 레벨 태스크입니다.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서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서 보였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노드, 링크, 그래프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성능을 확인했고, 제일 먼저 링크 레벨 태스크는 링크 프리딕션에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다양한 베이스라인들을 사용해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더 좋거나 유사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러닝 타임 측면에서 이피션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레벨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데이터셋과 다양한 베이스라인들을 사용해서 베이직 일단 플레인 GNN에 비해서는 더 성능이 좋아졌고, 그리고 다양한 베이스라인 제한되는 다른 논문들의 경우에서도 컴패러블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유사한 컨시스턴트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피션시 또한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제너럴한 GNN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 프레임워크는 지오데식 인포메이션을 추가로 해서 노드와 링크 그리고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베이직 GNN에 비해서 실용적으로 이제 실험에서 더 파워풀한 것을 보였고, 제가 설명에선 생략을 했지만 이론 그 티오레틱 분석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도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GNN 다양한 방법론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것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지 스케일 현실 세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이고, 근데 이 이피션시 쪽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GNN을 한 번만 돌리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근데 GNN을 돌리고 나서, 근데 사실은 뭐 다른 GNN 기반 알고리즘도 GNN을 수행하는 과정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지오데식 인포메이션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 부가적으로 또 붙는 거 아닌가요? 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그 효율적이다라고 한 게 약간 아까 이 기존 방법에서 라벨링 메소드에 비해서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음, 라벨링 이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얘의 경우는 학습을 할 때마다 서브그래프 익스트랙션이 필요해가지고 비효율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실험에서 뭐 링크 프리딕션 러닝 타임이나 그 시간 측정할 때는 라벨링 시간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을까요? 음, 아, 그리고 실제로 GCN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요. 네. 이 실이랑 이 방법군이 잠깐만요. 이 두 가지 모델이
라벨링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 전체 과정에서 기존의 GNN 기반의 방법처럼 GNN을 돌리는 거는 동일하고, 그리고 추가로 지오데식 제너레이션이나 풀링 유닛을 만드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든다. 이거는 맞는 건가요? 그 GNN 자체를 돌리는데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GNN은 여기서 돌리고 거기서 추가로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효율성을 그 강조하는 측면은 라벨링 방법에 비해서 효율적이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쇼티스트 패스를 구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쇼티스트 패스를 미리 구해 놓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게 지금 모든 페어별로 다 구해놔야 될 텐데 감당이 안 될 수준일 텐데, 그래프가 커지면. 음, 티스트 패스를 구하는 것에 대한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런 게 유립스에 어떻게 근데 물론 그 어떤 컨셉 자체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이피션트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펀더멘털한 그런 오퍼레이션에 대한 컴플렉시티도 고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너무하다 싶긴 한데, 하여튼 좀 그런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쇼티스 패스 다 다시 구해야 될 텐데. 또 그러니까 그 그걸 위한 어떤, 네, 그건 어떻게, 다이나믹 그래프를 가정하지 않고 이제 그냥 네, 가장 기본의 호모지니어스한 정적인 네. 그래프를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이트도 고려하지 않았죠. 네, 엣지 웨이트. 네,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그래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나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또 될 텐데 전혀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 잠깐만요. 네, 일단 다른 학생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노드에 대해 숄티스트 패스를 하는 게 되게 타임 컨슈밍 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래서 호리즌탈이랑 버티컬 같은 방법을 써서 좀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들이 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냥 GNN에 비해서 GNN만 학습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다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기존 GNN에 비해서는 그 익스프레시브니스의 측면에서는 향상을 가져왔고 이제 효율성의 비교 대상은 여기 이 라벨링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이 라벨링 메소드가 서브그래프 약간 저도 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학습을 할 때마다 서브그래프를 뭐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적이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GNN에서는 효과 그 익스프레시브니스가 더 좋다. 이거 근데 이 방법이 근데 이제 모든 노드 사이의 그 거리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효율적이라고 한 것도 있는 거죠. 업무에서. 이 쇼티스트 패스를 할 때 모든 노드 페어가 아니라서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여기서 얘기를 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노드를 다 탐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에 따라서 일부 노드만 봐서 쇼티스트 패스를 정하는 거죠. 네, 그쪽 타겟이 되는 뭐 타겟이 이렇게 빨간색이면 걔네 대해서만. 근데 결국 학습을 할 때는 다 모든 노드 페어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서 지금 그 GNN을 한 번만 학습한다고 하고 그걸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GNN에서 엣지들 간의 관계를 프로파게이션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돌려가지고 인접한 엣지들 간의 관계만 파악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지오데식 제너레이션을 하겠다.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GNN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 된다. 프로파게이션 과정이 없으니까. 그 프로파게이션을 대신 쇼티스트 패스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CNN에서 프로파게이션은 동일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구별할 수 없는 것의 노드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지오데식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다는 게 GNN을 뭐 인퍼런스로 한번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 차례 돌려서 엣지들 간의 관계를 계속 프로파게이션 해 나가는 게 아니라 GNN is applied once라는 게 좀 아, 굳이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인접한 네. 노드 정보, 엣지 정보는 알아야 쇼티스트 패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돌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쇼티스트 패스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파게이션은 하지 않고 그, 그 쇼티스트 패스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파게이션을 대체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올 한 그러니까 뭐 번에 완전하게 적어도 강조해서 그런 정도는 뭔가 기존의 GNN을 효율화한 게 있어야 이제 적어도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죠. 어떤 부가적인 연산이 아니고. 근데 뭔가 논문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앞 음, GNN 유닛에 대해서는 뭔가 기존 GNN에서 달라진 연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이제 GNN을 음. 사용해서 노드 임베딩을 생성한다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제한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위주로 해서 저는 GNN은 완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그거에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뒤에 과정이 추가로 제한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트리뷰션을 독자들이 이렇게 유출하게 해주게 한 논문은 아주 안 좋은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은 아닌데 어쨌든 뭐 적어도 이제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의문은 이 논문에서
지금 쇼티스트 패스 정보가 그 그래프에서 어떤 관계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왜 쇼티스트 패스가 그런 정보를 담는 데 적합한가요?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래프에서 관계를 따질 때는 쇼티스트 패스라는 건 사실은 어떤 아주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서만 활용되는 예거든요, 그래프에서. 내가 어떤 타겟과 소스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 타겟까지 가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타겟팅하는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링크 프리딕션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어딘가에 나랑 연관성 있는 노드들이 존재하면 그쪽을 거쳐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프리딕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쇼티스트 패스는 아주 익스트림한 하나의 예거든요. 그래프 전체적인 어떤 태스크 중에서도.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에서 릴레이션십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인투이션이 뭔가? 음, 그러니까 어떤 릴레이션십을 빨리 프로파게이션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뭐 페이크 뉴스가 SNS 상에서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기 위한. 근데 일반적인 링크 프리딕션이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런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쇼티스트 패스가 담고 있는 그 정보를 가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음, 네, 일단 패스 정보를 추가로 학습을 한다는 게 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플레인, 근데 그게 왜 쇼티스트 패스여야 하냐는 거죠. 쇼티스트 패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담아야 될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음, 중요한 정보가 오히려 롱기스트 패스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고려했을 때는. 근데 쇼티스트 패스를 주목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음, 이제 그 플레인 GNN에서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나왔던 솔루션이 이제 디스턴스를 활용하자라는 그 이전 연구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디스턴스만 사용하는 것도 여기서 이 D에서처럼 A, B랑 AC는 디스턴스가 똑같이 2로, 둘 다 2로 동일하게 그 디스턴스를 사용하면 또 마찬가지로 AB와 AC를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것의 디스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쇼티스트 패스를 사용해서 패스에 있는 노드들 자체를 사용하자라는 걸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저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발전했다고. 근데 그 발전의 방향이 오히려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보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쇼티스트 패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V1에서 B로 가라고 지금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학습한다는 얘기는. 네, 근데 사실은 V1 안에 저기 걸쳐져 있는 노드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A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네. 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 실제로 뭐 정확도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는 이유가 그러면서 왜 이피션트하다고 하는지도 좀 의문이고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문의 한계는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뭐 모든 논문이 다 그렇지만 여기서 장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프로치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좀 제너럴하게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뭐 GNN을 다룬다 그랬는데 뭐 쇼티스트 패스라는 건 아까 같은 그런 좀 뭐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고 그런 식의 어떤 부가적인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기존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데 또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 관점 정도를 여기서 잘 캐치해서 어디에 적용시킬지를 각자 연구 분야에서 좀 활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논문에서 그 결과에서 버티컬한 경우에는 이제 러닝 타임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호리존탈한 경우에는 러닝 타임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이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왜 호리존탈한 경우에는 러닝 타임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박정환 학생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음, 그렇네요. 제가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한번 왜 제시하지 않았는지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이 그 이제 네, 실험에서 러닝 타임이 실험에서 네, 실험에서 어, 버티컬만 어. 있고 호리젠탈의 경우에는 빠져 있네요. 네, 그래서 근데 모든 호리젠탈은 경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음, 호리즌털이 더 시간이 적게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시간만 그래요? 정확도도 빠져 있나요? 아니 정확도는 버티컬, 호리젠탈 둘 다 있습니다. 버티컬이 저 정도 걸리니까 호리즌털은 더 적게 걸려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네, 네, 또.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컨셉추얼하게